낮에 지나치게 졸리고 피곤하다면 수면 호흡 장애를 의심해야 한다. 연탄가스 중독이 되는 정도나 아니면 누가 목을 이렇게 조이는 같은 현상 정도로 아주 극심한 저산소입니다. 코골이, 수면 무호흡과 같은 수면 호흡 장애가 심장병, 뇌졸중, 고혈압을 부른다. 코골이나 무호흡은 전신질환을 머리끝에서 발까지 안 일으키는 질환이었기 때문에 몸 전체를 망가뜨리는 수면 호흡 장애.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2003년) 일본 열도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속전철 신칸센의 긴급 정차 사고인데요. 역사를 100m나 벗어나서 정차한 열차를 보고 운전석으로 달려간 역무원들은 깜짝 놀랄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기관사가 정차 사실도 모른 채 운전석에 앉아서 졸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무려 시속 270km의 속도로 졸음운전을 한 것인데요. 하마터면 큰 인명피해를 부를 뻔한 아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뜻밖의 사실이 밝혀집니다. 평소에 기관사가 코골이와 함께 심각한 수면장애에 시달렸다는 것이었죠. 자는 동안에 호흡에 문제가 생겨서 늘 잠을 설쳤고 그로 인해서 낮 시간은 졸음과 피로감의 연속인 상태가 됐던 것입니다. 이처럼 수면 호흡 장애로 인한 졸음은 개인을 넘어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졸음운전에 대한 법적 제재는 매우 강력하다. 특히 2003년 뉴저지에서는 졸음운전을 살인죄로까지 처벌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매기 맥도넬이라는 여대생이 졸음운전자의 차에 치여 사망한 것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며 입법 계기를 마련했다. 그녀의 이름을 붙인 이 매기법은 최고 징역 10년과 15만 달러의 벌금을 무는 강력한 졸음운전 처벌법이다. 미국에서 졸음운전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보는 데는 이유가 있다. 매년 10만 건의 졸음운전 사고로 7만 명이 다치고 1,500명이 사망하기 때문이다. 마크 비어 씨 역시 졸음운전 경험이 있다. 당시를 생각하면 아직도 눈앞이 아찔하다. 전 실제로 오후 늦게 운전할 때면은 깜빡 졸았던 적이 많아요. 조는 바람에 차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심지어 다른 차선으로 넘어간 적도 있었죠. 문제는 집중력을 잃었다는 걸 저 스스로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집중력을 잃고 졸은 건 잠시겠지만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다치게 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죠. 졸음운전으로 몇 차례 위험한 순간을 마주했던 그는 결국 병원을 찾았다. 그리고 졸음의 원인이 20년째 계속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 때문임을 알게 됐다. 결혼 10년째부터 자면서 호흡이 멈추곤 했는데 이것 때문일 줄은 미처 몰랐어요. 조지 역시 2009년 이 병원에서 수면 중 코골이와 무호흡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지난 1년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온 그는 이제 운전 중 조는 일이 사라졌다. At daytime you aren't sleepy. 전혀 졸리지 않아요. 기운도 넘치고 특히 운전할 때 더 그래요. 졸음운전 처벌법 때문에 미국인들은 스스로 졸음운전의 원인을 찾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고 있다. 수면 무호흡 환자들이라면 더욱 그렇다.
주마다 다르긴 해도 수면 무호흡증이 있어서 굉장히 졸린 상태로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보고가 됩니다. 또 운전면허증을 박탈할 수도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을 치료하기 전에는 운전면허를 자동으로 박탈하는 국가도 있죠.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이제 수면 무호흡증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가 차를 운전하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인구 대비 교통사고 사망률은 미국보다 높은 세계 5위로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졸음운전은 교통사고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주목되고 있다. 지난 3년간 국내 교통사고 치사율을 보면 졸음운전 사고의 경우 사망할 확률이 3배나 더 높기 때문이다. 졸음운전이 빈번한 수면무호흡증 환자는 사고율도 2~3배 더 높습니다. 운전자가 잠이 들어서 충돌 사고가 나는 경우는 확실히 차이가 나죠. 졸음운전 사고는 도로에 타이어 자국이 남지 않거든요.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곧바로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만일 트럭 운전자가 잠이 든 채 사고가 난다면 운전사는 거의 사망합니다. 그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고속으로 달리기 때문이죠. 장거리 운전은 되도록 피하고 있다는 박재경 씨. 5년 전 가족을 태우고 졸음운전을 했던 그는 하마터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깜빡 잠들어가지고 논에 꿇어 쳐박았어요. 근데 조금만 저기 했으면 대형 사고 났는데 그 앞에 전봇대가 있었는데 요만큼 가서 쳤어요. 근데 저 혼자만 탄 게 아니고 저희 처하고 저희 손주하고 셋이 타고 갔는데 아차했으면 이 세상 사람이 안 될 뻔했어요. 예, 지금도 이제 한 30km 이상 되는 데는 장거리 운전은 안 해요. 문제는 운전할 때만이 아니라 식사 중이나 대화 중에도 잠이 쏟아진다는 사실이다. 그는 낮 시간 내내 이렇게 졸음에 시달리고 있었다. 주간 졸음증이 심해 생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도 있다. 세탁소를 운영하는 김경아 씨. 제작팀은 잠시 그의 낮 시간을 지켜보기로 했다. 옷감을 붙든 채 서서 졸기 시작하는 김경아 씨. 그는 이렇게 30분에 한 번꼴로 계속해서 졸고 있었다. 그리고 결국 가게도 비워둔 채 잠이 들고 말았다. 낮에 내내 잠에 취해 있는 그는 저녁 7시쯤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깬다고 했다. 뭐 아침에 나오면은 그냥 힘이 없고 그냥 피곤해요. 지금 이게 심하게 먼저 번에는 잠을 한심 자고 나면은 좀 개운하니 풀렸는데 지금은 계속 잠을 자도 풀리지 않고. 이렇다 보니 늘 일할 시간이 부족하다. 낮에 조금이라도 깨어있기 위해 그는 자기 전 수면제까지 복용하고 있었다. 옆에서 봤을 때는 그 약을 먹으니까 코는 더 골고 잠도 더 깊이 자고. 우리 집사람은 코만 틸이 곤다 그래갖고 잠 잘 자는데 왜 그 수면제 먹는데 왜 잠이 안 오냐고. 자, 그래서 낮에도 마냥 피곤하고 졸렸고 지금 2년째 지금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어요. 밤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간 졸음증이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